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권반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48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이번 시간에 49번서부터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아침 시간에 가볍게 이제 듣고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가벼울지는 한번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 시간 이제 배웠던 48번까지 간단히 복습하고 49번서부터 가볍게 진행을 할게요. 41번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사용하는 캡타이어 케이블이 최소 단면적으로 오른 것은 답은 1번 0.75mm². 42번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 전기 설비를 시설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답은 뭐예요? 요거죠. 애자 사용 배선 시 부식성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절연전선의 DV 전선을 사용한다. OW랑 DV는 사용 못하지요. 애자 사용 공사에서는. 43번 가스수용과의 최대 수용 전력이 각각 5kW, 10kW, 15kW, 22kW이고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50kW이다. 수용과의 상호간 부동률은 얼마인가? 답은 요거 다 더한 다음에 얘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부동률은. 그래서 답은 1.04. 풀이 문제, 이 문제의 풀이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공식 다 외워 놓으시라고 했죠. 수용률과 부동률만큼은. 44번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류에 사용하는 산업용 배선 차단기는 전격전류 50A일 때 전격전류의 1.3배 전류를 통한 경우 몇 분 안에 자동적으로 동작되어야 하는가? 이게 50A 이하일 때의 1.3배든 1.05배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암페어가 53암페어를 63암페어를 초과하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만 가지고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63A 이하냐 63A 초과냐를 가지고서 동작 자동적으로 동작돼야 돼. 그 동작 전류 작동 시간이 이제 동작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3A 초과는 120분. 그 외에는 60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60분으로 답이 정해집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돼요. 이게 놓쳐야 될 문제가 있고 꼭 맞아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놓쳐야 될 문제, 아리까리한 문제들은 그거는 누구나 다 틀리는데 이 그 약방의 감초식으로 나오는 아주 쉬운 문제들은 놓치면은 거기서 이제 저 합불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쉬운 문제들은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외우기만 하면은 변형된 문제들을 모두 다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45번 금속관 공사에서 금속관과 접속함을 접속하는 경우 노가웃 구멍이 금속관보다 클 때 사용하는 부품은 링 리두셔. 4번. 46번 접지 저항 저감을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답은 2번. 접지판의 면적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크면 컸지 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기적 특성이 이게 면적이 넓을수록 접지 저항 값은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효과가 있답니다. 48번 일반적으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 지표상 몇 미터 미만의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답은 3번이죠. 1.8m 미만. 48번 배선용 기구인 COS의 용도로 알맞은 것은 답은 1번이죠. 배전용 변압기의 1차 측에 시설하여 변압기의 단락 보호용으로 쓰인다. 오늘의 문제죠. 49번 정크션 박스 내에 절연전선을 직거리 접속 후 접속과 절연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와이어 커넥터죠. 이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동선 압착 단자 같은 건 동선과 연결하여 TV 터미널 블럭에 여기 TV 터미널 블럭에 연결 시에 사용하게 된다. 나봐 슬리브는 직선 접속과 분기 접속이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직선 접속과 분기 접속이 가능한 것은 슬리브. 답은 와이어 커넥터는 박스 내 전선 접속 후 직거리 접속
접속 후 직거리 그 박스내 전선 접속 하고, 이게 직거리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네요. 직거리 접속 이렇게 하고, 후 절연을 위해 사용한다. 꽂음형 커넥터 와이어를 푸시하여 밀어넣고 고정하는 방법으로 여러 선을 묶을 때나 다른 전선과 연결 시 사용한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0번 옥내 배선공사를 할 때 연동선을 사용하는 경우 전선의 최소 굵기는, 옥내 배선공사는 2.5mm 스퀘어 이상이고요. 이게 그 외에 이제 제어회로 전선은 1.5mm 스퀘어, 1.5mm 스퀘어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제어회로라는 조건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됩니다. 이제 51번 애자 사용 공사의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영제의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여기서는 윗면과 옆면이잖아요. 윗면과 옆면. 윗면과 옆면으로 이제 붙여서 가는 거는 2m. 그렇지 않은 경우 6m가 되는 거예요. 지지점 간 거리는요. 여기 4번에 나와져 있고요. 이 애자 사용 공사는 이렇게 외워야 될 양도 다른 이제 공사보다도 많아요.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릴 확률도 높다라고 출제위원들은 생각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애자 사용 공사는 빈도가 다른 관공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제 애자사용공사, 그 다음에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감공사, 가요전선관공사, 요 4개는 정말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애자사용공사 정말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를 보탠다면 케이블공사 또 좀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알아놓으시고, 실제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암기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1번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간격. 조영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착되는 부착되는 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선과 조영제 사이는, 애자 사용공사는 전선과 조영제 사이에 사실은 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애자의 높이가 결론은 조영제의 높이가, 그 전선과 조영제의 그 사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간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400V 이하는 25mm 이상, 400V 이하는 25mm 이상, 400V 초과는 45mm 이하, 그 다음에 400V 초과에서 건조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25mm 스퀘어 이상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고압의 경우는 500mm 스퀘어 이상. 이거 진짜 이렇게 진짜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건 다 돌아가면서 나오는 문제예요. 돌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적게 나오고 어떤 게 많이 나온다 이게 아니라, 얘네들은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올지 몰라서 이건 딱 이렇게 외워 놓으셔야 돼요. 가끔가다 고압도 나오는데 지금까지 얘가 제일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 이제 애자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지적을 이제 했어요. 마우스 커서 보시고, 요렇게 이제 애자 사용 공사로 이제 전선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 전선과 전선과의 이제 이격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압 같은 경우는 60mm 이상, 그 다음에 고압은 80mm 이상입니다. 여기도 다 이상이에요. 제가 아까 이하라고 말한 것 같은데 여기 다 25mm 이상, 45mm 이상, 이렇게 이상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절연 전선을 사용하나 OW나 DW 전선은 제외. 전선의 굵기는 저압은 2.5mm 스퀘어 이상, 고압의 경우는 6mm 스퀘어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암기하세요 해가지고 지점간 거리 여기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합성 수지 몰드 공사의 지지점간 거리는 0.5m. 2번 가요전선과 캡타이어 케이블 공사의 지지점간 거리는 1m. 그 다음 3번 합성 수지간
금속 몰드 공사의 경우는 지점과 거리가 1.5m. 그 다음에 금속관 공사, 애자 사용 공사, 케이블 공사, 라이팅 덕트 공사의 경우는 지점과 2m. 그 다음에 5번 금속 덕트 공사, 버스 덕트 공사의 경우는 지점과 거리가 3m입니다. 여기는 뭐 안 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여기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애자 사용 공사는 대부분 다 여기서 문제가 수치 관련된 거는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1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52번서부터 문제 해설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